의정부의 겨울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최희정은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치우며 습관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며느리 서윤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의 주말 외식. 사진 속에는 아들 민호, 며느리 서윤, 그리고 두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릇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분명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주들 밥을 먹여주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디에도 희정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손등을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외식 약속을 함께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가시죠 정도의 말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말조차 사라진 것이. 희정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키웠고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나서는 혼자 식당 일을 하며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호가 결혼하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희정은 기쁘게 살림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직장 다니려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손주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공원에 나갔습니다. 서윤과 민호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희정은 믿었습니다. 희정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내 식구 너무 보기 좋아요. 희정은 화면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서윤의 다른 게시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여름 바캉스 사진, 추석 한복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 사진, 모두 내 식구였습니다. 희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는 손주들이 남긴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희정은 무릎을 굽혀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낡은 앞치마. 언제부터 자신은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희정은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정이 아침 준비를 하는데 현관 쪽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택배 왔나 봐요. 아, 등기구나. 내가 볼게. 민호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희정은 국간을 보다 말고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뭔데?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 민호가 서류를 급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내밀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가야 해. 저녁에 봐. 희정은 다시 국 냄비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무슨 서류였을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희정은 1층 택배함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민호가 뜯었던 등기우편의 겉봉이었습니다. 희정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발신일란에 법무법인 정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희정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호와 서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희정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졸랐고 희정은 웃으며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소풍 가. 그래? 할머니가 김밥 싸줄까? 엄마가 편의점에서 사준대요. 작은 손주의 말에 희정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식사가 끝나고 희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 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희정은 택배함에서 주운 봉투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법무법인.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이 올까요? 희정은 행주를 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사든 희정은 결정된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이사해요. 어머니, 애들 학원 바꿨어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였다는 것을. 희정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 날 아침 희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집안이 고요할 때였습니다. 희정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 주운 봉투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희정은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희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아, 네. 저도 물 한 잔. 서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희정은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호와 서윤이 모두 출근하고 손주들도 유치원에 간 사이 희정은 민호 방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민호가 급히 가방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희정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툼한 서류 묶음이 나왔습니다. 매니 표지에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갑 최희정, 을 박민호, 서서윤. 희정의 눈이 계약서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는 희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충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희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은 희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희정 명의로 바꿔놓은 집이었습니다. 5년 전 민호가 결혼할 때 희정은 언젠가 너희 것이 될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넘기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정 몰래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을 키운 아들이, 매일 아침을 함께 먹는 며느리가. 희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희정은 서류를 한 장씩 펼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약서 표지, 명예 이전 동의서, 위조된 서명, 날인 부분까지.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촬영한 뒤 희정은 봉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희정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푸짐하네요. 서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희정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희정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이노야, 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니? 민호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 회사 일이 좀 많아요.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주말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 어디로? 강원도요. 애들이 눈 보고 싶대요. 아, 그런 할머니도.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오려. 식사가 끝나고 희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 묻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희정은 오후에 찍은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날 밤 희정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가계부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희정은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마이너스 명의 이전 서류 발견. 서명 위조 의심. 11월 28일 마이너스 SNS에서 나를 제외한 가족사진 게시. 11월 15일 마이너스 서윤. 우리 힘으로 집 마련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함. 희정은 기억을 더듬어 지난 몇 달의 일들을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과금을 자신이 냈는데도 서윤이 제가 다 관리해요라고 말한 일. 손주 생일 파티에 친정 식구들만 초대된 일. 희정의 방을 창고로 쓰자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일. 모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희정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서윤의 SNS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민호가 보낸 무심한 문자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자신이 낸 공과금 영수증을 스캔했습니다. 집 수리비 지출 내역, 손주들 학원비 영수증까지. 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곧 명예 이전 끝나. 어머니, 잘 모르실 거야. 복잡한 거 설명해봤자 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나아. 나중에 다 끝나고 말씀드리면 되지 뭐.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물을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희정은 조카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은 변호사였습니다. 희정보다 25살 어렸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영아, 이모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이모. 말씀하세요. 희정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위조된 서명, 자신 몰래 진행되는 일들. 전화기 너머로 나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그거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렇구나. 증거는 있으세요? 사진 찍어뒀어. 잘하셨어요, 이모.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희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그림자가 길게 방 안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희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희정은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조카 나영을 만난 날은 흐린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희정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나영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모, 나영이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주문할까? 저는 괜찮아요. 이모, 서류 가져오셨어요? 희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인쇄한 것과 지난 일주일간 작성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모,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그렇구나. 서명도 이모 것이 아니고 날인도 이모 도장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명예 이전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랐어. 이모,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명예 이전 중단부터 시켜야죠. 희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영아, 그러면 우리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모, 내가 신고하면 민호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니? 나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 이건 이모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민호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선 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몇 시에 오세요? 반찬 준비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희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희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희정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 완전 힘들었거든. 신혼 때부터 애 낳고 키우고.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도움? 아,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우리 둘이 다 했지. 애들 학원도 우리가 알아서 보내고. 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도 우리 힘으로 마련한 거야. 남편이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희정은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아니야, 그냥 잠깐 계신 거야. 곧 분가할 거고.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새벽에 담가놓은 김치, 어제 만든 밑반찬,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희정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희정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서 계세요?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희정은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네. 너희 힘으로 집 마련했다고 했니?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친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냥 그냥 희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어머니, 그게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니? 서윤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친구들한테까지 그런 얘기하면, 창피해. 아니, 그게 아니라, 희정은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안 할게. 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가 해먹어. 너희 힘으로. 희정은 부엌을 나갔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서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모르겠어. 갑자기 화내시더니, 뭐라고 했는데? 그냥, 저녁 안 하신대.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뭐 시켜 먹을게. 희정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정은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서윤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손주들이 희정을 찾았지만 서윤이 할머니 아프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희정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희정은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정은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희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집을 나가려고. 전화기 너머로 나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정말요? 응, 더는 못 있겠어. 어디 가실 데는 있으세요?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집에 좀 있으려고. 순자 알지? 네, 알아요. 나영아, 법적인 절차 좀 도와줘. 명예 이전 막는 거. 알겠어요, 이모.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희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리고 증거 서류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희정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을 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희정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해야 했습니다. 희정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희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정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림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희정은 친구 박순자의 집 앞에 내렸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희정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순자야.
희정이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희정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얘기할게. 순자는 묻지 않고 희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희정을 감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자, 마셔. 그리고 천천히 말해봐. 희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서윤의 말, 자신이 느낀 배신감.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 희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잘했어. 순자가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희정아. 내가 참는 걸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데 순자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뭐가? 민호는 내 아들인데. 그런데 내가 집을 나와 버렸잖아. 순자는 희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희정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어? 민호 아니었어.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생각하자. 그날 밤 희정은 순자가 마련해준 방에서 잤습니다. 낯선 침대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나영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자네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모,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나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잘 잤어. 다행이에요. 이모, 서류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은행 가서 계좌부터 정리해야 해요. 계좌. 네. 혹시 모르니까 이무명의 계좌는 모두 보호 조치 걸어야 해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희정은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본인 확인 후에 계좌 거래 정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희정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이름을 썼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나영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부동산 등기소 가야 해요. 명예 이전 중단 신청 넣어야죠. 그럼 민호는? 일단 이모 재산을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절차는 순조로웠습니다. 위조된 서류 사진을 제출하고 명예 이전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유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다시 변경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모, 수고하셨어요. 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했어요. 이모, 이제 좀 마음 편하시죠? 희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 조금은. 그날 저녁 순자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희정아,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나도 뭐 좀 하고 싶어. 희정은 감자를 깎으며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잘 살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남편 보내고 애들 다 독립시키고 혼자 남았을 때 막막했지. 그런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혼자도 괜찮다는 거. 아니, 혼자여야 더 자유롭다는 거. 희정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강한 사람이야, 희정아. 희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희정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희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희정은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호, 응, 뭐라고 하는데? 연락 달래.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희정아, 언젠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알아. 근데 아직은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 하면 돼.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순자와 함께 시장에도 가고 산책도 하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영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명예 이전 완전히 막혔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모 계좌 보호 확정됐고요. 희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한테 그래? 만나고 싶대요. 이모를. 희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직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모 의사 먼저 여쭤보려고요.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나볼게. 정말요? 응. 어차피 피할 순 없잖아. 나영이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혼자 가시지 말고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민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중앙공원 벤치에서 보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희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정아, 잘 거야? 응. 순자야. 고마워. 뭐가? 다. 고마워. 순자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희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호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희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희정은 이제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중앙공원은 조용했습니다. 희정은 약속 장소인 벤치에 일찍 도착해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코트를 여민 채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앉아라. 민호는 희정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희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게 다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가 알아서 진행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두고 봤으니까요. 희정은 공원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서류 위조한 게 제일 화난 게 아니야. 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아팠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SNS에서 지워지고, 약속에서 빠지고, 내가 한 일들이 없던 일이 되고, 희정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뭐였니? 그냥 편리한 가정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줬어.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 희정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너도, 서윤이도.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돌아가. 네, 민호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 거야. 희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예 이전 취소 확인서야. 그리고 은행 계좌 동결 서류.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거야. 대신 너희가 계속 살아도 돼. 나는 다른 데서 살 테니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친구 집에 좀 있다가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희정이 민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 잘못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희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를 멀리하는 건 아니야. 가끔 보고, 연락하고 지낼 거야. 다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계가 희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너희가 진심으로 달라질 때까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희정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어머니, 민호가 희정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호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희정은 민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희정은 순자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희정아, 여기 괜찮네. 순자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희정은 짐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그러게.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야.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칠 후 희정은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리 강습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요리 가르치고 싶으세요?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평생 해온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자격증 따시면 바로 강사 활동하실 수 있어요. 희정은 등록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반 사람들과 친해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정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희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응. 알아. 어머니,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어머니, 편하신 때로요. 다음 주 일요일 어때? 오후 3시.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내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희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희정은 아침부터 집을 정리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희정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셋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희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네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작지만 편해.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희정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겠니? 네,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이제야 알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 됐어.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희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 하지만 대신 가끔 보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명절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지. 희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가족대로. 나는 나대로.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너희가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희정은 과일을 깎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가끔 보고 싶구나. 물론이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호와 서윤은 2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희정은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니, 한 달 뒤에 와. 너희도 바쁘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희정은 문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민호와 서윤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희정은 요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쿠킹 클래스 강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전반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희정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수업날 8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희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정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희정은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굽는 동안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 아빠한테 주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정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애들이 보고 싶대요. 희정은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내가 정한 식당으로 가자. 시간은 저녁 6시.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희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희정은 일어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워졌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희정은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희정만의 자리였습니다.